3.1운동의 표상 유관순 열사. 지난해 3월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에는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는 장문의 부고 기사가 실렸다. 옥중에서도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기계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일제에 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소개했는데, 유관순 열사가 주도한 3.1 만세운동은 민족의 단합을 촉진했고 일제 저항의 기폭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9년 1월 미 뉴욕주 의회에서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뜻을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그녀가 한국의 독립운동 시작을 알린 3.1운동을 평화시위로 이끈 지도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미 뉴욕주 나소 카운티에서는 유관순상도 제정했다. 훈장증 고 유관순.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019년 3월 1일 대통령.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유관순 열사에게는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이 추가 서운됐다. 그동안 서운이 3등급에 머물러 있어 공적에 비해 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 올해 유관순 열사의 업적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4월 1일 천안 백석대학교를 찾았다. 유관순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안 국제회의실. 이곳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저희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신을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의 불꽃 같은 삶을 비롯해서 자유정신과 여성 그리고 세계, 이러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을 모시고 발표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3.1운동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진행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는 일본, 프랑스, 알제리 등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초청됐는데, 그들의 시각에서 본 유관순 열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총검을 휘두르고 발포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위법한 폭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행위는 형법상. 프랑스의 구국 영웅 잔다르크에 비유되고 있는 유관순 열사. 그 둘은 어떤 점이 닮았을까? Qui ne sont pas de familles particulièrement nobles ou particulièrement militaires et qui vont se révolter contre l'occupation de leur pays, qui vont agir contre l'occupant, qui vont être capturés, qui vont mourir après une détention pénible, une de sévices et l'autre exécutée. Et donc, il y a quand même là quelques points communs très forts. Et puis également le fait que maintenant, elles font toutes les deux l'objet de recherches, puisqu'il y a un centre d'études sur Jeanne d'Arc et un centre d'études sur 유관순. 우리는 유관순 열사만 생각하고 있지만 유관순 열사의 사촌 언니, 그다음에 친구, 그리고 유관순 열사를 충청 지역에서 서울로 보냈을 때 자극제가 되어졌던 사에리시 여사. 충남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이끈 유관순 열사. 우리가 그녀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 곁에는 숨겨진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다. 그 인연들을 만나기 위해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1902년 천안 병천면 용두리에서 출생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다. 유관순 열사 생가 바로 옆에는
그녀가 다녔던 매봉교회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공주에서 온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당시 논산, 천안 등 충청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명선여학당을 설립해 운영 중이었던 사해리시 선교사. 그녀의 눈에 띄었던 유관순 열사는 공주 영명여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이후 1906년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가 설립한 지금의 학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산실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이화여고의 전신인 이화학당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스클랜톤 여사가 1886년 설립한 이화학당은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1905년 의사늑약 이후 학교 교정에서는 오후 3시만 되면 수업을 중단하고 조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이후 학생들은 학생회를 조직해 활동하는데 선후배 간의 세계 정세 관련 주제들을 토론했던 학생자치단체 이문회에 속해 있던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 친구들과 함께 서울 기미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때는 그 이문회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 학생들 간에 또 이미 다 연락이 되어서 3월 1일 날 이제 타국공원에 가서 만세 운동을 하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많은 군중소에 특히 여학생이 나갔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교문을 막아쓰고 선교사들이 다 막으면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과 그다음에 그 5인의 결사대라고 제 생각에는 아마 기숙사 같은 방을 쓰지 않나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야 우린 뒷교수로 나가자 그래서 이 교회 뒤쪽 담이 있는데 그 서명학 교장 선생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치마를 입은 학생들이니까 그 윌 딛고 담을 넘어서 가가지고 만세 운동을 하고 그러고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유관순 열사는 친구들과 함께 5인 결사대를 결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10명의 학생들이 이화학당 뒷담을 넘어 종로로 향했다. 그렇게 서울 기미 독립 만세운동을 이끈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유관순 열사. 지난 5월 이화학당 시절 유관순 열사의 미공개 사진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앳된 얼굴에 띈 엷은 미소가 꿈 많던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재학 시절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1919년 3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는 2차 만세 시위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그 속에서 우리는 충남 공주 출신의 유화학당 학생 노예다를 만날 수 있었다. 학생들 간에도 앞장서서 이 독립만세 운동을 갖다 하자고 이렇게 이끄는 학생들이 있죠. 이제 노예달, 신특실, 유점선 이 여학생이 주도해서 나가는데 그 중에도 특히 노예달이란 분은 아주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길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앞장서서 나가서 많은 학생들과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5일 남대문역. 역전을 가득 메운 5천 군중 가운데에는 시위단 선두에 서서 이화학당 학생들을 이끌었던 노예달 지사가 있었다. 붉은 천을 몸에 두르고 직접 만든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대를 이끌었던 그녀 곁에는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에 앞장선 유점선과 신특실이 있었다. 이들은 거칠게 구타하거나 칼로 내리치는 일본 헌병들의 제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남녀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학생 연합 시위의 선두에 선 노예달 지사.
그녀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고 마는데 제2차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한 노예달 지사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다. 이번엔 특별 전시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우리는 이곳에서 당시 피의자 진술 내용을 기록한 노예달 지사의 신문 조서를 함께 만나볼 수 있었다. 여기 보시는 자료가 이제 3.1운동 당시에 이 이화학당 학생이었던 노예달 선생님의 신문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노예달 선생님은 이제 충남 출신이신데요. 그 당시 3.1운동 당시 이화학당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셈이죠. 여기 보시면 노예달이라고 이분 성함이 나와 있죠. 최초부터 모든 사람이 자립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 그런데 조선은 그 이치에 맞지 않게 일본과 병합되어 타인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지금 독립할 수 있다면 이는 하늘이 정해준 이치에 맞는 것이 되므로 독립을 희망하는 것이다. 비고는 여자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에 참가했는가?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독립이라는 것은 조선인으로서 기쁜 일이므로 나도 여자이지만 그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이다. 그렇게 독립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꺾지 않았던 노예달 지사. 그녀는 이화학당이 배출한 충남 공주 출신의 숨은 여성 독립운동가다. 이화학당 재학 중 고향인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일경에서 체포된 유관순 열사.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심한 고문을 받다 18 꽃다운 나이에 옥중에서 순국하고 마는데 그녀의 순국 소식에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있다. 바로 남동순 지사다. 남동순 지사는 유관순 열사의 소꿉친구다. 1903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유관순 열사와 한 동네에서 자랐다. 6살 때 처음 만나 술래잡기도 하고 풀각시도 만들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는데 넌 커서 뭐가 될 거야? 난 커서 대장이 될 거야. 소꿉친구였던 남동순 지사가 기억하는 유관순 열사는 비석치기를 즐겨하던 사내아이 같은 면모가 있었고 장난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장난을 좋아하던 소녀였단다. 유관순 열사의 당시 활동상을 기억하는 마지막 생존자로 여겨져 왔던 남동순 지사. 그녀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3.1 여성동지회 사무실을 찾았다. 유관순 열사의 소꿉친구였던 남동순 지사는 이 단체에서 19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3.1 여성동지회 회원들을 통해 남동순 지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유관순 열사하고 이화학당에 진학을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반은 서로 다른 반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둘이 절친해가지고 두순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관순이 동순이라고 그래가지고 두순이라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불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여파로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만세 시위를 계획하는데 천안, 청주, 진천 등 인근의 학교와 교회를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으고 유관순 열사와 함께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남동순 지사. 이후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되고 구금되어 있을 당시 심한 고문을 받게 되는데 만세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가셨어요.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같이 만세운동한 사람들 이름을 대라. 그렇게
남동순 회장님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자기가 이름을 대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 이름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분 말씀하시면서 그 보여주셨던 그 엄한 그 표정이 지금도 아련히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게 일제의 심한 고문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남동순 지사.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끝내 숨진 소꿉친구 유관순 열사를 가슴에 묻고 그녀는 출소 이후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에 뛰어든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오신 다음에 그 신익희 선생님이 결성하신 7인 결사대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연해주나 중국 몽골 이런 데에 다니시면서 그 군자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홍일점이기 때문에 그 남자분들에게 옷도 꿰매 드리고 뭐 많은 그런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아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녀가 간절히 바라던 광복이 찾아온 그 순간까지도 남동순 지사는 나라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여성 계몽 활동에 앞장섰다. 그렇게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운동의 꽃을 피우고 한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아온 남동순 지사는 1991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였고 이어 1995년 3.1 여성상을 2005년에는 제1회 윤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유관순 열사의 소꿉친구인 남동순 지사는 충남 천안이 낳은 여성 독립운동가다. 모등은 자해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올해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일제강점기 시절 유관순과 소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 속에는 이신혜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한국의 잔다르크라 불리는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을 주도한 그녀. 이신혜 열사의 후손을 만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았다. 서대문 그 형무소에서 할머니는 2호 안방에 계셨고 유관순 열사는 8호 안방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밥통 가지고서 암호로 그렇게 만세운동을 계획한 유관순 열사와 이신혜 열사.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다. 괴종시계가 2번 울리자 8호방의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먼저 부르기 시작했고 이어서 2호방의 이신혜 열사도 수감자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신혜 열사는 유관순과 인연이 있는 또 다른 여성 독립 운동가. 1920년 3월 1일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했을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할머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는 후손 이선민 씨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제가 보훈청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에도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내 3월 1일이 왔다. 약속한 2시가 되자 유관순이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것을 신호로 이신혜, 어윤희, 박인덕 등도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형무소를 지키던 경찰들이 난데없는 만세 소동에 놀라 몽둥이를 든 채 달려왔다. 이제 옥중 만세운동 주동자로
이신의 할머니랑 유관순이 지목이 돼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때 유관순 열사는 방광이 파열되고 이신의 할머니는 유방이 파열된 채 그 당시에 가능성이 없는 그 재소자한테 흰 이불을 지급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 흰 이불을 덮고 죽음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회고하셨어요. 그렇게 있다가 몇 달 뒤에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셨고요. 1969년 3월 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그녀의 회고 기사를 통해서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했던 그 당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단체인 혈성부인회에 가담해 임시정부 자금 조달에 앞장선 이신의 열사. 혈성부인회는 상해 임시정부에 군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했는데 이신의 할머니께서 전국을 돌면서 군 자금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셨어요. 군 자금은 지역의 토호집이나 평이 좋은 집에 들어가서 군 자금을 얻어오셨는데 1919년 9월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처단하기 위해 서울로 들어온 강우규를 은닉해주고 의거에 필요한 물품과 군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신의 열사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은 조선민족대동단 활동이었다. 그녀는 같은 해 9월 초 총재 김가진, 전협이 단장을 맡고 있는 조선민족대동단에 가입했다. 혈성부인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에 동네에서 평이 좋다는 한참판 댁에 할머니가 군자금을 얻으러 갔는데 거기 한참판이 바로 대동단이라는 비밀 조직을 지휘하고 있던 전협이었어요. 할머니는 전협 앞에서 죽을 때 입이 없이 죽겠다라는 결사 선언을 하고 대동단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단체 조선민족대동단에서 부인단 총대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조직 본부를 상해로 옮기기 위해 의친왕 이강을 중국으로 망명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그녀는 1919년 11월 서울 종로에서 제2만세운동을 전개한다. 그렇게 여성 독립투사로 활약한 이신의 열사는 개성 호수돈 여학교 재학 시절 폐결핵을 앓아 학교를 중퇴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1918년 루시 여학교 두산리 분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다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말년까지 힘든 삶을 보내야 했지만 그녀 곁에는 늘 남편 문홍범 씨가 있었다. 문홍범 옹이 이 불행한 여학생 이신혜의 얘기를 들은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불행한 여학생 이신혜의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동정과 감동을 이기지 못한 문홍은 어느 날 이신혜 양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를테면 펜팔이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라.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겠다. 아니 이렇게 또 젊었을 때도 고생하시고 좀 저거 하실 만하니까 병 들으셔갖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는데 감기 드시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불 속에 제가 들어가서 그 대변을 받아내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우시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때 그게 진짜 가슴 아팠어요. 그냥 자식이 할 도리 하는데도 그게 너무 미안하셔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미안하다는 일이 막 손을 이렇게 갖고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저도 그때 울었어요. 너무 할머니가 불쌍해갖고. 이후 1982년 대전 자택에서 별세하신 이신의 열사는 남편 문홍범 씨와 함께 이곳 애국지사 제2묘역에 고이 잠드셨다.
저희 왔어요. 손녀딸, 아들, 며느리 다 왔습니다. 나랏꽃 무궁화로 헌화를 하며 이신의 할머니를 다시금 기억해 보는데 할머니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신의 열사.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지키고 기억되지 못한 이름.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라의 독립을 함께 염원했던 숨겨진 제2의 유관순을 만날 수 있었다. 이번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여성사 전시관을 찾았다.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고 재조명하고자 마련된 기획전에서는 후손들이 기증해 보관 중인 소중한 유품 중 일부가 공개되는데 단아하고 고풍스런 멋을 풍기는 이 한복치마 저고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바로 유관순 열사의 올케인 조화벽 지사다. 그것은 당신이 아주 아꼈던 것이에요. 바깥에 나갈 때만 아주 귀하게 입는 옷인데 그 한복은 며느리 김정혜 여사가 시집 올 때 혼수품으로 그 시부모께 드리는 그때 가져온 한복이죠. 그 한복을 언제나 곱게 이렇게 언제라도 귀한 자리에 갈 때 그 한복을 입으셨고 보통 때는 평소에 입는 옷은 대부분 그 회색으로 된 한복을 입으셨어요. 이곳에서는 조화벽 지사의 남편인 유우석 지사가 사용했던 만년필과 함께 1930년에서 40년대 일제강점기에 착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조끼도 함께 만날 수 있었다. 공주시장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남편인 유우석 지사. 그렇다면 유관순 열사의 친오빠인 유우석 지사와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걸까? 우리 시아버님이 공주 만세운동에 참가하시고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추록하신 후에 보니까 자기 동생들을 거두고 있는 여자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누님 하시던 그 시아버님의 마음이 이제 연정으로 바뀌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유관순 가문의 며느리가 된 조화벽 지사. 유관순 열사의 올케인 그녀 역시 결혼 전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조화벽 지사가 다녔다는 교회를 찾아가 그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양양 3.1 만세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조화벽 지사. 만세운동 당시에 이분이 개성 있는 호스턴 여학교 학생입니다. 거기서 3.1 만세운동이 돼가지고 그 학교가 휴교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뜻있는 분들이 거기 있지 말고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만세운동을 한번 계획적으로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맞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고향에 오게 됩니다. 개성 호수돈 여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조화벽 지사는 호수돈 비밀결사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개성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만세 시위로 학교의 휴교령이 내려지자 그녀는
독립선언서 필사본을 자신이 신고 있던 버선을 벗어 버선목 손속에 감추고 꿰매었다. 그런 다음 그 버선목을 가죽가방 안에 숨겨 고향인 양양으로 향하는데 일제의 엄중한 감시 속에 그녀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운반한 독립선언서는 양양 3.1 만세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마침 그 당시에 야양 면사무소 근무하는 김필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필선에게 뭘 부탁을 드린 거니까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는 일, 등사하는 일을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태극기를 어디 가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백낮에 많은 왕래하는 데서 하게 되면 탄로가 나니까 될 수 있으면 의식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제의 삼엄한 수색과 경계를 피해 양양에 도착한 조화벽 지사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본격적인 만세운동 준비에 돌입하는데 교회 인근에는 그 당시 모여서 태극기를 제작했던 장소가 아직 남아있다. 이 조화벽 이분들이 그 교회 교인들하고 교인들 중에서도 면사무소 다니는 분들이 계셨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서 그 만세 운동에 결사지를 여기서 등사를 하고 프린트로 등사를 하고 숨어서 등사했던 곳이 여기예요. 교회 인근에는 상여를 보관하는 장소, 곶집이 있었다. 조화벽 지사를 비롯한 양양 감리교회 기독교인들은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밤새도록 태극기를 제작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4일 양양 장날이었던 그날 준비한 태극기를 들고 장터로 나오게 되는데 독립선언서를 등사를 해가지고 태극기를 그 곶집에서 태극기를 제작을 해가지고 장날 오는 그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저기에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나눠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장터에 가가지고 싸전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서쪽에서 그다음에 북쪽에서 동남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사방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 오니까 다 그 나눠가지고 그분네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이게 군중이 돼가지고 만세 부르게 된 거죠. 양양 만세운동은 강원 지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양양 3.1 만세운동의 배경, 단초가 되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유관순 열사의 올케이자 유우석 지사의 아내인 조화벽 지사다.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 남편을 둔 아내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녀는 결혼 이후에도 항일 독립운동으로 구금과 석방을 되풀이했던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며 독립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1990년 남편과 나란히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국립대전현충원을 다시 찾았다. 우리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한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정정화 열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신의 열사가 여성 대표로 참여했던 조선민족대동단의 총재인 김가진 선생의 며느리다. 김구 선생으로부터 한국의 잔다르크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던 그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후손이 있는 곳을 찾았다. 이곳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김자동 회장은 임시정부 역사의 산증인. 어린 시절을 상하이에서 보낸 김자동 회장의 어머니는 바로 정정화 열사다. 그녀는 1910년 11살이 되던 해 남편 김의한을 만나 결혼하고 시아버지를 따라 남편과 함께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임시정부에서 태어난 김자동 회장이 기억하는
상해 임시정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해 시절에는 따로따로 있었어요. 임시정부가 한테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사무실만 있고는 개개인이 따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살림을 누가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이제 중일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38년에 호남성, 중국 문안성 그때 기억에 나 그때 한 11살 그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기억에 아주 상당히 좋은 양육지 비슷한 걸 하나 임시정부에서 시를 얻어가서 거기 호래비의 어른 몇 분이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 가족은 그 건물 안에 성사 안에서 거치 묵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히 어머님께 살림을 맡기게 된 거죠. 1919년 3.1 운동의 결과 국내외 각지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열망 속에서 중국 상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당시 대통령으로 이승만, 이제 국무총리 이동휘, 그리고 그 외 내무총장의 안창호, 그 외에도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정부의 요직을 차지했고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10년도 안 된 시점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3.1운동의 자주독립 정신을 이어나가고자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이후 광복을 맞이한 1945년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는데 1919년에 할아버지하고 아버님이 상하이로 망명을 했거든요. 망명할 적에도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했대요. 할머니한테만 얘기하고 가고 뒤늦게 이제 알게 됐는데 알게 되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시집에서 저 시어머니 심부름이나 하고 있어가지고 평생을 지낸다는 걸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오히려 친정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을 때 아주 반가워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말이에요. 너 가겠다면 뒷바라지 해주마. 3.1운동이 일어난 이듬해인 1920년 2월 그녀는 서울역에서 의주행 열차를 타고 상해로 만경길에 오르는데 부동 어머니, 나 밥 좀 해줄라우?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맡으며 요인들을 뒷바라지한 정정화 열사. 그녀는 국내에 잠입해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기도 하였다. 당시 양대 판서댁이라 불렸던 갑부 집안이 있었다. 그곳은 바로 정정화 열사의 친정집. 어둠이 깔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 안으로 조심히 들어가는데 그녀는 친정 아버지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집을 찾은 것이다. 마을에서 상당한 양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로 통했던 친정집. 그렇게 그녀의 부친이 건넨 돈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소중한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그녀의 회고록 장강일기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칠흑 같은 야음을 틈타 압록강을 건너며 마음 졸였던 그 당시 상황 이야기가 상세히 나와 있다. 1920년대 임시정부가 위기를 맞으며 연통제가 폐쇄되자 그녀는 상해와 국내를 수차례 오가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는데 세 번째로 압록강을 건널 당시 정정화 열사는 일경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풀려나기도 하였다. 이후 그녀는 시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장례식 참석을 명문으로 국내에서 있다 다시 상해로 돌아간 그녀는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임시정부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게 1930년까지 치마 속에 독립자금을 숨겨 압록강을 6차례나 건넌 정정화 열사. 이후 1940년에는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창립하고 충칭의 3일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임시정부 수립에 공헌한 그녀에게는 198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숨겨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냈고 그들의 삶을 시로 담아내고 있는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 이윤옥 씨. 그녀가 펴낸 서간도의 들꽃피다 10권 가운데 2권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충남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또 있다. 그녀는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아내 이은숙 지사다. 이은숙 지사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 어린 시절을 오랫동안 할머니와 함께 보냈다는 손자를 만나 그녀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은숙 할머님은 188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셔서요. 이덕규 선생님 한사지 씨와 남양홍 씨 어머니로부터 이제 아주 귀여움을 받으시면서 외딸로 사셨는데요. 약관한 나이에 할아버지 40대 이른 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할아버지를 오히려 애국지사로 모시는데 앞장서서 편하게 보필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큰 독립운동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은숙 지사와 부부의 연을 맺은 우당 이회영 선생은 과연 어떤 분일까? 고종 때의 이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넷째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난 우당 이회영은 이후 1905년 동지 이상설, 아우 이시영과 함께 을사늑약 파기운동을 전개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나인영, 기산도 등과 을사오적 암살 모의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후 1906년 서전서숙 설립을 후원하고 1907년 4월에는 비밀결사 독립운동단체인 신민회를 발족하는데 이회영 선생은 신민회의 창설 멤버이자 핵심 멤버였다. 신민회 활동이 이루어졌던 상동교회는 당시 민족운동의 요람이었다. 상동교회가 이제 앞서가는 교육기관이자 교회였는데요. 거기 초등과정에 공학학교가 있었고 상동 청년학원이 이제 중등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학감을 하셨는데요. 그때 구성됐던 학감, 교감 선생님이셨던 이영 선생님, 그다음에 교사였던 이동영 선생님, 또 전덕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신민회의 하나의 큰 비밀 결사의 모임이 됐던 것이고 거기서 거사로 이루어졌던 것이 집단 망명의 신흥무관학교 경학사였던 것으로. 이후 1907년 6월 우당 이회영 선생은 헤이그 특사 파견에도 깊이 관여하는데 고종 황제가 이 옥새하고 서명만 백지에다가 서명만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이제 침상 밑에다 놔뒀다가 밤에 야음을 타서 그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당한테 이걸 전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한 거는 궁중에서 한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은 신민회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준, 이상설, 이의종.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이들은 1905년 체결된 을사늑약은 황제의 뜻이 아니고 일제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이 조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토로하는데, 이후 1910년 일본의 국권을 상실하자 우당 이회영 선생은 북의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형제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운다. 특권 귀족의 집안을 유지해 왔었는데 그런 특권 귀족의 특권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쳐서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희생 정신을 실천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산이 그 남양주 일대에 약 6,000석의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6,000석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이제 모은 자금이 4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600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60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처분한 우당 6형제는 일가 식솔들과 함께 만주 망경길에 오르는데, 독립운동기지 개척을 위한 행보에는 그녀도 함께였다.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했던 신흥무관학교는 우당 이회영 선생에 의해 설립됐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에서 수많은 주역들을 배출해내며 항일 독립운동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의 산실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편을 도와 그 뒤에서 묵묵히 독립운동기지 개척 사업을 도운 아내 이은숙 지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50여 년 동안 겪은 당시 이야기를 글을 적어 회고록으로 내놓았는데, 그 한자어를 이렇게 쓰시면서 하는 걸 보고 제 어린 마음에도 할머님이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인가 놀랄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제 아버님이 이제 퇴근하고 오시면서 어머님 얼마나 쓰셨어요? 그러면서 보시면 자랑처럼 이렇게 그 할머니 그 글을 보여주시고, 그럴 때 이제 아버님이 그거를 읽으시면서 그때 어떠셨냐고 말씀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를 한 10여 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 동지 수삼십 명의 조석 식사를 날마다 접대하는데 남편에게 불명예를 불러올까 조심하고 지낸 것이 남편을 위한 뿐 아니라 남편의 동지도 위해서였던 것이다. 우당 일가가 하루 끼니도 먹을 수 없는 공공한 처지가 되자 아내인 이은숙 지사는 1925년 홀로 귀국길에 오르는데, 돈을 벌기 위해 고무공장에서 여공 생활을 하고 삭바느질과 삭발레 등을 하며 어렵게 돈을 마련해 매달 베이징에 부치곤 했다. 그렇게 온갖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녀는 남편의 독립운동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분께서는 원래 그 사대부의 양반가의 그 따님으로 자라셔가지고 정말 곱게 자라셨는데, 독립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남의 집 삭바느질과 빨래 같은 거 정말 몸에 닥치는 대로 하셔서 남편을 돕고 또 독립운동을 도왔던 그런 정말 기억해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광복 이후 일생 동안 독립운동을 후원하며 전 재산을 바친 우당 이회영 선생은 고문으로 죽음을 맞이하였고,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6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5째 이시영 선생뿐이었다. 그렇게 독립운동가의 아내로 살아온 이은숙 지사. 1979년 12월 향년 91세로 별세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건 결코 그녀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고 독립운동을 지탱하는 단단한 축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3.1운동의 꽃 유관순. 서울 김이만세 운동의 또 다른 주역 노예달. 유관순의 소꿉친구 남동순. 옥중에서 유관순 열사와 제2만세운동을 펼친 이신혜. 유관순 열사의 올케인 양양 3.1운동의 주역 조화벽. 임시정부의 안주인으로 독립자금을 마련한 정정화.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의 아내 이은숙까지. 그렇게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일제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제 목소리를 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 가질 것 없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마음 하나로 싸워야 했던 그녀들의 넋을 위로해본다. 이름 없는 들꽃과 같은 삶을 살아온 그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아직 부르지 못한 이름의 여성 독립 운동가를.